안녕하세요, 머니클럽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참 또 유튜브를 쉬다가 돌아왔는데 이제야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거의 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한 20% 정도는 그래도 바닥 찍고 올라온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고생고생의 바닥을 긁다가 조금 올라온 거라 요즘같이 뭔가 빠른 투자가 더 유행하는 그런 시기에는 참 애를 많이 태우는 종목인데 긴 기다림 끝에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향후 예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시작에 앞서서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로 낙도 없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자막 달고 썸네일 만들어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도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일단 2분기 실적 나올 때도 됐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에게 남아있는 이벤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없는 실적 전망치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은 항상 보긴 보지만 볼 때마다 좀 재미없는 숫자들이죠, 그죠? 살짝 근데 눈높이를 이번엔 낮춰야 되지 않을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이 한 6천억 중반대에서 한 7천억 아주 초반 정도를 봤던 건데 지금 나오는 예상치는 6천억 한 초중반?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7천억 초반까지 보는데도 있기는 한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전분기보다는 좀 잘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작년 2분기보다는 좀 못했지만 올해 1분기보다는 잘한 그런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잘했고 어디서 못했을까? 못한 건 뭐 배터리일 거고 잘한 거는 철강이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보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고요. 원재료 값이 떨어지면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팔았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또 판매량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철강 산업은 잘 될 것 같은 게 중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철강협회 부회장이 한 얘기가 수익성 개선에 따라 일부 철강사가 생산을 확대할 경우 다시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6월 중순 재고가 이미 과거 수준에 근접했거나 넘어선 만큼 업계 전반의 자율 감산, 재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너무 많으니까 알아서 좀 이제 자율적으로 좀 적게 만들어라, 재고 좀 줄여라, 뭐 이건데 뭐 알아서는 뭘 알아서요, 그죠? 우려가 있다. 야, 아이 어떡하냐라고 이제 위에서 말을 하면 중국은 얘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두 명의 죄수가 있는데 둘 다 이제 만약에 이 둘 죄수가 둘이 이제 공범인 거죠. 근데 둘 다 자백을 하면 너도 5년, 너도 5년 이렇게 깜빵을 5년씩 가는 거고 나도 안 했는데요, 나도 안 했는데요. 둘 다 잡아떼면 둘 다 3년씩 깜빵을 가는 거고 한 명은 잡아떼고 한 명이 이제 자백을 하면 얘는 난 안 했는데요. 그런데 얘가 쟤랑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하면 얘는 이제 자백한 애는 풀어주고 잡아뗀 애는 한 10년 푹 썩는 요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내가 어쨌든 제일 좋은 선택은 사실 풀려나는 거니까 자백을 해야죠, 그죠? 자백을 해야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둘 다 자백을 하면 감옥에 5년이나 가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난 모르는데요? 라고 했다가 잡아뗐는데 다른 한 놈이 자백을 해버리면 얘는 풀려나고 나는 혼자 이제 난 모르는데요? 잡아뗐다가 10년을 썩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하기에도 선택을 하기에도 뭐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기에도 뭐 하고 이럴 때 개인적으로 유리한 걸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뭐 돈 더 벌겠다고 이럴 때 막 슬쩍 혼자 증산하지 말고 다 같이 감산해서 재고 관리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철강 쪽에서. 근데 암튼간 지금 중국에는 꽤나 공급에 대한 과잉이 있는 상태인 거고 정부 쪽에서 말이 나온 게 3월 달에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철강 생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나서
이미 사실 알아서들 기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 생산이 그래서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철강 생산을 줄여야 된단 말 나오자마자 이제 5월 달에 6.9%가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허베이성의 탕산시라는 데서는 철강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 공정의 가동률이 30% 줄이라고 권고를 했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중앙재정경제위원회 6차 회의에서 기업의 저가 무질서 경쟁을 관리해라, 낙후 설비의 질서 있는 퇴출을 강조했다는데, 여기에 이제 저가 무질서 경쟁하지 말고 낙후된 설비는 없애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철강이랑 태양광에다 한 말이라서 철강 생산을 줄이는 내용이 아마 곧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네가 생산을 줄이면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는 원래 싸게 팔잖아요, 그죠? 덤핑 쳐서 엄청 싸게 파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골치가 아팠는데, 게다가 국내에서 요즘 뭐 건설이니 뭐니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철강 쓸 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내수도 안 좋은데, 또 미국에서는 또 관세 매긴다고 하지 하면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나마 덤핑 쳐서 나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생산을 줄인대. 그러면 철강 가격이 올라올 테니까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게 지금 이제 포스코에도 실적이 잡히는 거고, 또 철강 마진이 앞으로도 꾸준히 괜찮을 것 같은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를 중국에 때리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걔네한테 때리는 거죠. 니네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덤핑 치는 게 어딨어 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때리는 게 있는데, 4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반덤핑 잠정 관세를 38%를 이제 최대치로 했을 때 38%를 먹이고 나서 5월 달에 바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후판 수입이 62.9%가 급감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게 중국산 열연, 또 일본산 열연의 7월 중으로 이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잘 나오면 이제 맞다 해서 3분기 중에 잠정 관세가 부과되면 열연 수입도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판매가 늘어날 거고, 포스코가 사실 뭐 이 사업 저 사업 해도 결국은 철강이 좀 단단하게 버텨줘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서, 이번에 실적 나오고 2분기 거 나오고 나면 향후에 철강 산업에 대한 예측치가 더 나올 테니까 기대를 좀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7월 지나가면서 아마 이야기 또 나올 거니까 그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배터리 쪽은 사실 아직 적자 구간이 좀 지속될 것 같아서 아직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데, 그래도 램프업 중이고 또 캐파는 지금 계속 늘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26년 내년 기준으로 리튬이 9.6만 톤, 양극재를 3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리튬 가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안 올라온 거지. 잠깐 올라오는 척하다 또 안 그랬고,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인데 여전히 너무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게 반등이 뭐 나오면야 지금 같은 주가를 전혀 걱정할 게 없겠지만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닥을 봤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가격만 좀 올라오면, 배터리 분야도 캐파는 잘 키우고 있으니까, 캐파는 잘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률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수익성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배터리가 이래서 어쩌고 포스코홀딩스를 봐야 되고 이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말인 것 같고, 그보다는 철강이 밑에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으니 배터리가 밑에서 좀 허우적 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주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배터리가 완전 화랑이었고 세상 주목을 다 받던 그때의 밸류까지는 사실 지금은 많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철강이 중국 쪽에서 뭐 감산 얘기가 더 구체화되고 하는 걸 기대해 봤을 때 마진이 더 좋아지고 해서 예상처럼 만약에 올라온다면 적어도 철강도 나쁘고 배터리도 나쁘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찍는 자리는 얼마 전에 봤으니까 오래 봤죠, 그죠? 그래서 철강이 생각대로 숫자가 나온다면 한 30만 원 후반까지는 열려 있는 게 맞지 않을까? 30뭐 한 7, 8 분위기를 또 잘 타면 40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배터리에 대한 뭐 특별한 대단한 좋은 뉴스가 없이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근데 리스크적인 측면은
반덤핑 관세다 보니까 관세 판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반덤핑으로 될 것 같다 해서 쟤네 관세를 때릴 것 같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우리도 수입을 이제 외국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미리 중국이나 뭐 일본 쪽의 열연을 확 땡겨서 미리 이제 바다가 이제 쟁여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쟁여 놓은 거를 어느 정도 소진할 때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할 때니까, 관세를 매겼다 그러면 판매 가격, 판가가 바로 띵 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좀 주가적으로 온기가 늦어질 수도 있겠죠, 퍼지는 게. 그래도 뭐 열연은 사실 관세가 한번 부과가 되면 냉연도 오르고 도금 강판도 같이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포스코 실적에는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서, 적어도 가격 바닥은 보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은 포스코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봤고, 또 업데이트된 소식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